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좀 늦게 녹음을 시작하는 바람에 아마 지금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면은 미국 증시가 개장한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계속 좀 시간이 모자라서 저도 좀 일찍 만들어서 올리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오늘은 우리 증시가 좋았습니다. 흐름이 아주 좋았어요. 특히 코스닥 쪽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게 좀 종잡을 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밤만 하더라도 오늘 그 미국 증시의 이제 어젯밤이 아니죠. 이제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증시의 하락으로 인해서 좀 우리 증시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었다면, 미국 증시의 선물 지수가 좋은 흐름으로 이제 아침에 출발을 했어요. 우리 개장 전에. 그리고 조금씩 그 상승세를 약간씩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때마침 중국 증시가 또 좋은 그 개장 후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증시도 같이 탄력,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같이 이제 탄력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우리 증시가 거기에 맞춰서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을 했다면 오늘은 선물 지수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 때문에 이제 오른 거죠. 그래서 장중에 미국 증시 선물 지수를 보고 중국 증시를 보지 않으면 우리 증시의 흐름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그 미국 증시 미국 선물 지수를 좀 체크해야 하는 게 요즘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 판단하지 않을 그 확률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잘못 판단할 확률을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일 새벽에 이제 파월 미국의 연준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합니다. 지금의 고용 상황, 시장 상황, 물가 지표에 대한 설명, 이제 뭐 생산과 소비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5월에 이제 금리를 3월까지 올리고 5월에 금리를 동결한 뒤에 하반기에 어쩌면 이제 그야말로 피벗, 태세의 전환,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오던 것을 금리를 떨굴 수도 있겠다, 낮출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다면, 그 기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식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탄탄하고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도 흔들림이 없네. 그러면 조금 더 올려볼까? 그래서 아예 이 인플레이션을 바짝 잡아볼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일 새벽에 파월이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고, 그렇지 않을 확률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루 만에 태세가 막 바뀌어요. 미국의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읽어내기가 좀 어려운 구간인데, 다만 미국 시장이 오늘 나스닥이 1%, 마이너스 1%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아주 견고하게 $200 코앞까지 왔어요. $100 초반에서, 그러니까 1월 초에 $100 초반에서 $101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190대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2배, 거의 100%의 수익을 한 달 만에 내주고 있다. 자, 뭐냐면요. 이게 왜 그러냐, 뭐냐, 이렇게 분석할 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 시장의 어떤 확장세, 그 다음에 테슬라의 그 실적과,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인도분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이 안 꺾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바뀌었죠, 분위기가 최근에 한 달 사이에. 그러면서 테슬라 안 되겠는데 하고 실망 매물이 나왔던 것이
저점에 100달러 정도를 지지세로 삼고 이 100달러보다 빠지겠냐 하면서 하는 그런 새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바뀌네 시장 분위기가 빨리 사야지 하면서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싸다는 인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무한대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또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가고 있고, 뭐 오늘도 저희 회원님도 마찬가지고 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신규로 매수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비싸 보이면 안 사면 돼요. 아직도 좀 매력이 느껴지는 종목이 있다면 사면 되고, 비싸 보면 안 사면 되고, 또 비싸도 사고 싶으면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나눠서 사면 돼요. 전체 사고자 하는 그 물량이 뭐 만약에 100주면 한 10주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을 10분의 1로 줄이는 거니까. 그런 거는 매매 기법으로도 커버가 가능하고, 또 그냥 비싸다 싶으면은 안 사면 되는 거고, 추종 매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 있는 종목은 사면 되고요. 또 길게 내다보고 견딜 자신 있으면 사는 거고요. 물린다고 해서 어떤 탓을 하지 않을 자신 있으면 사는 거고요. 또 물리지 않고 만약에 내가 샀는데 올라갈 것 같아서 쫓아 샀는데 빠지면 그냥 손절하겠다라고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마이너스 뭐 10% 또는 뭐 하한가가 나오더라도 팔겠어라고 다짐을 한다면, 그러면 뭐 매수하는 거죠. 저는 그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승할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건 뭐 기본이죠, 기본. 하락할 때 매수를 하면요,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 상태에서 덩치가 커지고 물타기를 쉽게 하면은 나중에 손실이 커져요. 그래서 일정 그 구간이 되거나 일정 물량을 벗어나면은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매매를 하실 때 신중하게 하는 건 뭐 맞고요. 가급적이면은 상승세의 초반에 매수를 해야지, 또 오를 만큼 오르고 횡보할 때는 못 사요. 무섭잖아요. 빠질 것 같아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눌릴 때 낙폭 과대주가 특정 이동평균선이나 특정 매물대에 기대는 순간을 노려서 사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고 해서, 나만의 매수 타이밍을 잘 살펴보고 매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이제 종목을 오늘도 7종목이죠. 7종목을 보려고 하는데, 삼성전자,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대장주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위메이드, 여기에 오늘은 SK이노베이션하고 SM을 좀 볼까 합니다. 종목을 몇 가지 놓고 고민을 했는데 그 두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고요. 이따가 이제 뭐 수급이나 시간외 거래나 일봉 차트를 비교하고 분석을 할 때 그 두 종목, 전체 7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376종목이 올랐고 499종목이 빠졌네요. 그러면은 그 빠진 종목이 한 20여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빠졌을 것 같았지만 0.5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100도 0.61%가 올라서 대형주의 흐름이 좋았고, 오른 종목이 좀 많이 올랐고 빠진 종목은 조금 빠졌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코스닥은 932종목이 올랐고 529종목이 빠졌습니다. 1.51% 올랐고, 코스닥 150은 무려 2.3%가 올랐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이 골고루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코스피는 개인만 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개인만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가 흐름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 0.29% 오르고 있는데, 다우존스는 또 선물지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1, 나스닥은 마이너스 1%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0.2%가 올라서 1255원대까지 올랐고요. 국제유가는 0.98% 올라서 74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상승,
그리고 코스닥도 하루 만에 상승 이렇게 됐고, 코스피는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고용지표 발표 이후 급등하던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 전환되면서 상승 출발한 이후 위안화 강세 영향으로 중국의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승폭 확대하며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달렸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의 하락 마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금리 하락과 나스닥 선물지수 상승 영향으로 1%대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총상위주를 보면 현대차와 KB금융 두 종목만 파란 색깔을 띠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또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코스닥은 그 오스템 임플란트와 CJ ENM 두 종목만 보합을 보였고, 에코프로가 13%대 상승이 나왔고요. 알테오젠도 4%대 올랐습니다. 16위부터 30위를 보면은 SM, 케어젠, 휴젤, ST팜 두 종목이 네 종목이 하락을 했고, 다우데이터가 10%대 오르면서 시총 17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성일하이텍, 대주전자재료 같은 2차전 지주 좀 올랐고요. 업종을 보면은 코스피는 서비스 업종이 제일 좋았네요. 유엔젤 상한가, SBS 15%대, KTIS 11%대 올랐고, 건설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요. 까뮤 ENC와 신세계건설이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금융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린드먼아시아 상한가도 상한가지만 에코프로, 그러니까 금융업종으로 분류되는 지주회사들이 금융업종으로 분류가 되는데, 에코프로가 13%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 TS 인베스트먼트도 5%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건설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XINC 마이너스 2%대, 코드네이처, 동신건설, KH건설 순으로 좋지 않게 나왔네요. 자,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파미셀이 2.25% 오른 게 제일 많이 오른 거고요. 동화약품, SK 바이오사이언스 순이었고, 빠진 종목은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5.76%나 빠졌네요. 그리고 팜젠 사이언스, 경보제약, 동아 ST 순이었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9%대, 바이오니아 8%대, 지노맨 컴퍼니 7%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SCM 생명과학,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펩트론 이런 세 종목이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345억 원이 늘었고요. 코스닥의 HLB, 이녹스 첨단 소재, 쿠콘 세 종목이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SKI 테크놀로지 순으로 만났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SM, LNF, 안랩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롯데케미칼, 아모레 G, 금호석유, 오뚜기, 필라홀딩스 순이었고, 코스닥은 콜마 B&H, 리노공업, 솔브레인, 포스코 ICT, KMW 순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내일 새벽에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목 보시면, 기사 제목 보시면 미국 경제 낙관론에 옅어진 피벗 기대, 시장은 파월의 입 주목 이렇게 달려 있고요. 자, 이제 고용시장 강세가 나오고 있고 지표가 좋게 나오고 이러면서 그 연준이 지금 추가 긴축 카드를 쓸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하고 올해를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면서도 섣부르게 금융 여건 완화를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같은 걸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도 실제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옅어지는 분위기. 그래서 지금 작년 말 12월 31일까지만 해도 5월에 FOMC에서 기준금리가 연 4.75에서 5% 정도로 결정될 확률이 한 55%쯤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3월에 한번 올리고 나면 5월에는 동결할 거란 예측이 절반을 넘었던 거죠. 그런데 며칠 전 2월 3일 날 예측치가 39%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인상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5월까지 금리를 인상하고 나면 지금 이제 2월 1일 날 끝났으니까
2, 3, 5 세 번을 금리를 올리고 금리 동결에 나서더라도 하반기에 바로 금리를 낮추기는 어려울 거다.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동결이 뭐 1분기까지는 최소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점점점. 그래서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다가 이제 오늘 일단 미국 시장은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선물 지수가 좀 올라서 약간의 어떤 기대감, 뭔가 기대치가 좀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그 개인하고 외국인이 사고 이제 기관이 좀 많이 팔았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어쨌든 외국인들의 그 한 달 누적 순매수가 460만 주나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뭐 사실 지속적으로 사 모으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기관이 지금 5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372만 주 매도 우위인 거예요. 그리고 금투가 계속 팔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금투가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또 발목이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기관이 많이 팔았는데 뭐 금투와 함께 연기금도 좀 같이 팔았습니다. 61,900원까지 이제 300원 올라 있는 상태고 에코프로비엠은 오늘도 무섭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특히 금투가 다시 이제 매수 전환을 했고 연기금 5일 연속 매수, 외국인 5일 연속 매수인데 외국인은 5일 동안 100만 주, 100한 70만 주를 샀어요. 5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 누적 순매수 183만 주가 최근에 다 몰려 있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새 12만 원을 돌파해서 12만 1,800원. 그러니까 지금 1월 31일 날 99,800원이었는데 어느새 12만 원까지 주가가 크게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셀트리온 외국인이 매수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기관이 계속 4일 연속 팔고 있고 그 기관 매도의 중심에는 금투가 있습니다. 결국 100원 올리는데 이제 그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헬스케어는 기관이 매수를 10만 주 넘게 매수를 했는데 오늘 금투,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 골고루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매도를 3일째 하고 있지만 매도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93,000주 매도 우위 400원을 올려놨고요. 위메이드도 외국인이 10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관의 매도가 나왔고 또 외국인의 매수가 10만 주, 개인이 7만 4천 주 매도 이렇게 했는데 주가는 400원 올리는데 그쳤고요. 46,100원.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 저항선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외국인이 60만 주 정도를 덜어냈습니다. 오늘 5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 59만 주, 59만 8천 주를 팔면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그 순매매 지표 보면은 55만 주 매도 우위가 됐습니다. 오늘자로. 그리고 8,300원을 뺐고 거래량도 크게 튀었고 외국인 매도와 개인들 매수 이런 것들이 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장 많은 폭으로 이어졌습니다. 16만 2,600원까지 빠졌네요. SM은 거래량이 386만 주나 터지면서 개인들이 35만 주를 매수했고 외국인이 15만 주 매도, 기관이 37만 주를 매도했는데 기관 매도의 중심을 잘 보면 연기금과 투신이에요. 투신은 개인 펀드 자금, 그리고 금투가 14만 주를 오늘 매수를 했죠. 이제 짧게 보면 주가의 상승을 예측하는 이 금투의 어떤 생각이 오늘 반영이 된 거고 9만 원에서 지지가 나왔고 9만 1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서 좀 꼬인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이제 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뒤에 있습니다. 자, 시간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62,000원, 0.16% 100원이 올라서 62,000원. 에코프로비엠은 0.16% 200원이 올라서 122,000원.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헬스케어도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위메이드는 0.43% 200원이 오른 46,300원. SK이노베이션 0.43% 700원이 오른 163,3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SM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는 자, 지금 동그라미 쳐놨지만 빨간색 오늘 일봉 차트가 정확하게 노란색 21선을 지지했다. 61,800 뭐 몇십 원인데요. 21선이 오늘 61,900원에 마무리했기 때문에 21선 지지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상승 추세가 안 꺾이는 거예요. 생명선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생명선이 살아있다.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21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 반전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뭐 5일 동안 급등 이어가고 있고 오늘 장중에 126,300원까지 갔다가 좀 꺾여 내려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 눌림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RSI나 스토캐스틱 슬로우나 다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눌릴 가능성이 커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셀트리온은 역시 윗꼬리를 달고 이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노란색 21선에 걸쳐 있는 21선은 165,900원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지를 받고 있는 21선의 그 흐름이 꺾이지 않았다.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케어도 오늘 아래꼬리 끝에 보면은 노란색 21선 지지를 받고 오늘 반등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는 위쪽에 회색 121선을 깨지 못하고 오늘도 눌렸습니다. 눌렸다기보다는 상승세가 약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윗꼬리를 달고 있는 게 아니라 밀어 올리는 상태. 좀 저점에 출발을 해서 장중에 상승 반전해서 400원을 올렸지만 결국 121선을 뚫지 못하고 이제 저항받고 밀려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은 121선을 돌파하는 듯 하다가 빠졌고 오늘 장대 음봉을 만났는데 일단 내일 21선을 깨지 않으면 아래쪽에 노란색 21선을 깨지 않으면 매수 기회 또는 상승 반전할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선 정확하게 좀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21선 현재 169,995 그러면은 161,000원 정도 되겠네요. 161,000원 정도를 지지한다면 그러면 16만원대 초반까지 밀리면 거기서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M은 계속 상승을 하다가 지금 5일선 따라서 급등을 하는 패턴. 지금 12월 이때가 12월 아니죠. 1월 17, 18, 19. 1월 17, 18, 19 3일 동안 저점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 저점이 73,000원 정도였는데 여기에서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오늘 빠졌죠. 근데 음봉을 만났으니까 장중에는 99,700원까지 갔다가 아래꼬리 밑에 보면은 11선 밑에까지 8만원대 중반까지 밀리는 오늘 보면요. 고점은 8.13% 상승, 저점은 마이너스 7.05% 하락, 장중에 15% 넘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오르고 언제 빠졌을까? 이거를 이제 분봉으로 다시 조금 펼쳐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장 초반에 쭉 끌어올려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서 1시 48분에 99,700원까지 끌어올렸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3분봉인데 이제 음봉 연타로 지금 9분 동안에 99,000 얼마에서 88,000원대까지 갑자기 급락을 하다가 다시 찔끔찔끔 올리다가 다시 급락을 시켜요. 그래서 2시 36분에 85,700원까지 찍는 거죠. 그러니까 1시 한 40 몇 분부터 2시
이 30분 정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그 무렵에 속보 카카오가 SM엔터 지분을 9.05% 확보를 하고 뭐 이수만 회장이 물러나고 뭐 이런 얘기 등등이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뭐 카카오가 인수를 하고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죠. 그래서 이 소식에 대해서 아마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SM이 카카오가 이제 인수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명확치 않다는 그런 공시를 계속 아직 결정된 게 없다 뭐 이런 게 나오다가 오늘 이 소식이 나오면서 이거는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는 그 뉴스가 나온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재료 소멸로 인한 아마 하락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만 SM의 장중 보면은 그 1시 넘어서 그 2시 무렵 1시 무렵에 기관의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그 다음에 투신과 연기금이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그런 물량이 아니었을까, 뭐 아마 재료 소멸로 인식한 물량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SM은 오후에 계속 오전부터 오후 1시 몇 분까지 쭉 잘 가다가 카카오가 SM엔터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M에 그래서 뭐 내일 주가 어떻게 될까? 일단 시간에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시간외에 힌트가 있습니다. 시간외가 그 이렇게 이제 3% 2,700원을 올려놨어요. 92,800원. 그래서 내일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고요. 아마도 이제 3%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한 해석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내일 SM은 조금 상승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에 자꾸 선물 지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아직 이제 지금 기준으로는 아직 한 20분, 30분 정도 개장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이거 올려드리면은 아마 개장 이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개장 이후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면 좀 더 정확할 텐데 일단 선물 지수를 보면 다우존스는 66포인트 빠지고 있고 S&P 500은 0.75 올라가니까 강보합, 나스닥은 31포인트 올라가니까 강보합인데 자 이제 개장 한 20여 분 남겨놓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다우존스 마이너스 112, S&P 500은 마이너스 8, 나스닥도 마이너스 7.5, 이제 마이너스 그 하락으로 마이너스 7.75, 마이너스 8,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락할 가능성을 좀 8.25, 나스닥이 좀 많이 빠르게 빠지고 있네요. 마이너스 8.25.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장 직전까지 오고 나니까 상승하다가 오늘 하루 종일 상승을 유지하던 나스닥의 선물 지수가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따가 이제 개장 직후에 아마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 나스닥 마이너스 9.5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다우도 마이너스 112 조금씩 그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밤에 미국 증시의 하락세가 좀 일단 예상되고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거죠. 그런데 파월의 그 발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움직임이 낙폭을 더 키우거나 아니면 예상했던 거야 라면서 반등하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하면서 아예 올리거나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내일 아침에 미국 증시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아마 영향을 받게 될 거고 장중에 당연히 또 미국 선물 지수랑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다시 올라가는데요. 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25까지 또 줄었고요. 다우도 마이너스 102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1시간쯤 전보다는 낙폭이 좀 커졌죠. 왜냐면 아까는 나스닥이 상승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미국 시장의
그 선물 지수는 개장을 한 25분 정도 남겨놓고 선물 지수가 빠지고 있는 거는 맞고 쟁일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 나스닥이 지금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0.5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예상하기 지금 현재도 예상하기가 좀 어렵고요. 약보합 정도 출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나 그건 개장 이후 상황을 이따가 이 영상을 제가 올리더라도 개장 이후 상황을 보면서 지수 흐름 보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